저는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보다 8년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경북의 한 중소규모 도농복합 도시에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과수를 재배하고 자연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며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지하수 덕분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길러 먹으면서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내가 과연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직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지내다가도 매년 바빠지는 행정 업무, 경쟁적인 분위기, 늦게까지 이어지는 학교 행사와 회의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자라났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들보다 8년이나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경북의 한 중소도시로 내려가기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컸습니다. 도시를 떠나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벌써 그만두냐? 시골 가서 뭐 하려고?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살다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일단 공기가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먼지가 내려앉은 공기를 당연하게 마셨는데 여기선 문만 열면 산과 들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한 지하수로 밥을 짓고 차를 끓여 마시는데 맛이 참 담백하고 깔끔해요. 이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나이에 큰 선물이더라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과수 재배와 자연 먹거리 생산입니다. 처음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망설였지만 주민들에게 배우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익혔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매일 햇빛 아래에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데 그 단순한 노동이 오히려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싹 비워주더군요. 도시에서 가르칠 때는 아무리 명상해도 지워지지 않던 스트레스가 이 단순함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선택을 한 분들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제 동료 교사였던 분입니다. 저보다 한두 해 늦게 명퇴했는데 처음엔 서울 근교에 살면서도 계속 학교 보조 강사나 과외로 일했어요. 그분도 시골살이를 망설였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충청도에 작은 밭을 가꿉니다. 한 달에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몸이 회복되면서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삶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제 이웃입니다. 대기업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하신 분인데 서울에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민하다 이곳으로 오셨어요. 작은 과수원 하나 임대해서 일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소득도 조금 만드십니다. 덕분에 자녀한테 손 벌릴 일 없어서 좋다고 해요. 무엇보다 혼자 살다 보니 이웃들이랑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는데 도시에서는 이 나이에 친구 만들기가 참 어려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공무원이었는데 정년을 채우고도 서울에서 살다 보니 적금이 금세 줄었다더군요. 둘이 상의 끝에 경북으로 이사와서 텃밭 조금, 과수 조금, 주말에는 시장에 내다 파는 소소한 장사까지 시작했어요. 살림 규모를 확 줄이고 필요한 것만 사고 덕분에 부부싸움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사소한 소비 문제로 부딪히던 게 싹 사라졌답니다. 덕분에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들 공감하는 게 있어요. 결국 내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에서 병원비 쓰느라 돈이 새 나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면 연금이 있든 없든 삶이 피폐해져요. 반면 시골에선 의외로 돈을 적게 써도 됩니다. 밥상을 차려도 내가 기른 채소 몇 가지 이웃이 나눠준 나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편의점 하나도 차로 10분 가야 하고 병원도 선택권이 적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길이 막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아침마다 새소리로 깨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내 손으로 기른 과일과 채소를 먹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순 없지만 이 길을 선택하고 직접 살아보면서 분명하게 느낀 건 있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정말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도시에서 너무 외롭고 병약하게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반면 수입이 줄어도 지출을 줄이고 자연을 벗삼아 건강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혹시 명퇴를 고민하거나 은퇴 후 살 곳을 고민하신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편안함과 건강이었고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선택이 어렵고 무섭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보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도 흙을 만지고 바람을 맞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시골로 갈까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집값이 싸다 같은 이유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시골 정착을 생각하신다면 아래 몇 가지 핵심 기준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에 대한 환상을 갖습니다. 집도 싸고 땅도 싸고 물가도 싸니까 돈이 안 들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월세나 집값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경북이나 충북 같은 도농복합 중소도시에선 전세가 35천만 원짜리 집도 꽤 있고 소형 주택 매매가가 1억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다릅니다. 겨울에는 기름 보일러나 장작이 필요하고 차 없이는 병원이나 시장을 가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보험, 연료, 수리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귀촌하신 분들 보면 서울보다 월세는 싸지만 차 유지비와 난방비가 더 나간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최소 월 100만 15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잡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더 검소하게 살면 8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의료비나 차량 유지비가 변수입니다. 반대로 농사소득이나 알바 수입이 있으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으니 귀촌을 계획하실 때는 지출 줄이기 소득 만들기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선택은 신중하게. 땅부터 사지 마라가 철칙입니다. 정년퇴직이나 명퇴하고 바로 전원주택이나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촌하신 분들께 늘 12년은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에 12년 살아보면 내가 불편한 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병원, 마트, 시장, 학교 손주 오갈 때 교통편, 인터넷 속도까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이웃이 귀촌 초기에 200평 정도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차가 못 나갑니다. 병원도 멀고 인터넷이 느려서 자녀가 오면 불편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땅값은 싸게 샀지만 다시 팔기도 어렵습니다. 제 팁을 드리자면 처음 12년은 임대나 저렴한 전세로 살며 생활 패턴을 점검하세요. 땅이나 집을 살 땐 경관보다 생활 편의성을 우선 보세요. 노후엔 무조건 병원 접근성을 체크하세요. 시골 의원 하나뿐이면 불안합니다. 셋째, 농사로 돈 벌 생각보다 먹거리 자급부터.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 지어 돈 벌자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소득화는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 과수 몇 종과 채소를 소량으로 재배해 직접 먹고 나눠 먹는 정도로 시작했어요. 덕분에 식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상추 1봉지 2,000원 주고 사던 걸 텃밭에서 한여름엔 마음껏 뜯어 먹어요. 고추, 깻잎, 토마토, 오이 같은 건 심어두면 한철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급농은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면 팔아서 돈 벌려면 상업용 재배는 품질 관리와 유통 판로가 관건입니다.
농사 장비와 자재비, 비닐탭이, 농약 등 초기 비용이 듭니다. 노동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 귀촌 선배들 중에는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포기했다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제 경험상 권하고 싶은 건 농사 소득이 아니라 농사 자급 건강 취미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넷째, 건강이 최우선 자산이다. 귀촌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과 깨끗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던 분들이 시골에서 걷기, 노동, 신선식품 덕분에 수치가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큰 병원까지 1시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검진은 도시병원에서 일정 잡아 받으세요. 제가 만난 귀촌 선배 한 분은 당뇨로 약을 20년 넘게 드시다 내려오셔서 자연식 위주 식사와 농사일 덕분에 약을 끊으셨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시골에서 넘어져 골절이 크게 나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워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관계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귀촌의 또 하나의 함정이 외로움입니다. 도시에서는 카페, 모임, 친구 집 다 가까워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시골은 사람도 적고 일정이 다 달라서 외롭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이렇습니다. 이웃과 교류할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을회관, 노인회, 교회, 봉사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가족, 친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제가 사는 곳도 처음엔 낯선 사람으로 봤지만 같이 김장하고 풀 뽑고 술 한잔 나누면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려운 진짜 이웃 관계가 여기선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시골살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면 정말 가치 있는 두 번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 차량, 난방, 의료비 포함해 현실적으로 계산. 주거 선택 처음엔 임대부터 병원 교통 확인. 농사 돈벌이보다 자급 우선. 건강관리보험, 정기검진, 적당한 운동. 관계망 이웃과 교류, 외로움 대비.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생활 전략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싶어요. 앞으로 귀촌이나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